한 사람의 성공을 평가할 때는 그가 정상에서 이룬 높이를 볼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의 회복력을 보아야 합니다. 역경은 천재의 발판이자 신도의 세례수이며 재능 있는 자들의 귀중한 보물이고 약자들의 끝없는 시면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듣기 거북하고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역경지수, 즉 역경에 맞서는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IQ, EQ, 그리고 역경지수를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의 아들, 즉 제 사촌 동생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업 성적이 항상 매우 우수했고 지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는 주변 친척이나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모두가 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간 후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이혼하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친척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학업 성적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학교에서 큰아버지에게 전화해 아들이 계속 결석하고 매일 PC방에서 게임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서 왜 제대로 공부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촌 동생은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워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한번 보시죠. 제 사촌 동생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업 성적이 항상 매우 좋았다는 것은 그의 IQ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향에서 친척 및 친구들과 관계가 매우 좋았고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는 것은 그의 EQ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간 후 가정의 변화로 인해 그는 매우 우울해졌는데 이는 그의 역경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이 IQ와 EQ가 아무리 높아도 역경지수가 낮으면 작은 장애물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왜 학력은 높지만 경력은 엉망인 사람들이 많은지를 설명해 줍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경지수가 너무 낮아 약간의 장애물과 압박에도 물러서고 좌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경에 직면하는 세 종류의 사람, 포기하는 사람, 캠핑하는 사람, 등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 설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항상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포기하는 사람으로 산이 너무 높아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느끼고 바로 포기해 버립니다. 두 번째 유형은 캠핑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중턱까지 올라가서 이만하면 괜찮다고 느끼고는 더 이상 오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여기에 캠프를 차립니다. 여기도 좋다고 말이죠. 세 번째 유형은 등반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이미 매우 높이 올라갔지만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캠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정상에 오르고 싶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기로 선택합니다. 사회에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은 학력도 배경도 없으니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느낍니다. 인생이 가져다주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즉시 포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캠핑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돈을 좀 번 후에 현재 하는 일이 매우 좋다고 느끼고 삶을 즐기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안주하고 더 이상 발전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게 됩니다. 등반하는 사람은 이미 매우 부유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완커그룹의 왕석 회장 같은 성공한 기업가도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를 선택했고 60세의 나이에도 여러 번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추수젠 회장처럼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선택하여 연 매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혹은 중국에서 가장 전설적인 할머니인 우성민근 70세에 감옥에서 나와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며 재기하여 80세에 수천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등반하는 사람의 본보기이며 역경이나 순경에 직면했을 때 멈추기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포기하는 사람, 캠핑하는 사람, 아니면 등반하는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한 사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 말이 매우 옳다면서 회사 회의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제안하기만 하면
항상 20%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계획에 매우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60%는 관망하는 캠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항상 20%의 사람들은 반대하는 포기하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당신은 네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통제력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제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오늘 당신이 매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린다면 기분이 매우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쁜 날씨를 만났을까 생각하며 불평하고 짜증을 내겠죠.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침착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 것은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지만 우산을 챙기고 차 막힘을 피해 늦지 않도록 일찍 출발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것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며 이로 인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둘째, 책임감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국 누가 책임져야 하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 평범한 사람은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뛰어난 사람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길을 건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신호등이 녹색불이어서 당신이 건너가는데 결과적으로 트럭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당신을 칩니다. 이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트럭의 잘못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신호를 위반하고 나를 쳤으니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당신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트럭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셨습니까? 더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녹색 불의 길을 건널 때 양쪽의 차량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당신 자신을 역경에 빠뜨려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은 후 여기저기서 울며 불며 한탄합니다. 그가 나를 상처 입혔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에 당신이 직접 선택한 것 아니었나요? 그때는 왜 현명하지 못했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슬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음에 사람을 선택할 때는 분명히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외도했다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높다면 당신은 그를 바로 차버리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셋째, 영향입니다. 이 사건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큰 손해를 입힐지 분석해 보십시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아니면 파산, 혹은 목숨을 잃는 것인가? 문제를 과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공황장애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한가요? 어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당신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습니까? 경제적 손실도 없고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당신을 슬프게 했을 뿐입니다. 반년이 지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잊을 것이고 또 반년이 지나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긴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일을 만나 극복하지 못하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인가? 그 짐을 얼마나 오래 지고 가고 싶은가? 무겁다고 느껴지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비하면 어떤 고통도 먼지에 불과합니다. 넷째, 지속성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분석하십시오. 몇 달, 몇 년, 아니면 평생. 며칠 전, 한 분이 제게 팬데믹이 자신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기분이 매우 우울하다고 한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현재 가진 돈으로 올해를 버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더 이상 슬퍼할 것이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며 올해 내내 영향을 미친다 해도 내년에는 사업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슬퍼할 것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잘 해나가면 그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번뇌를 안겨줍니다. 생존의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것은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누구든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고통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시간은 모든 고통을 희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을 울게 만들었던 일들도 언젠가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역경지수의 열쇠는 그 위험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로 심각한지 분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죽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것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손실의 정도와 그것이 미치는 시간의 길이를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지 고통스럽게 느끼는 대신 상황에 대한 자신의 통제 수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당신의 자유의지에 속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빠져 있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피해자 의식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십시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로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습니다. 역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냉정함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내면의 전사를 깨워 자신의 등반 길에 있는 모든 도전에 맞서 싸우고 정복할 준비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역경지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역경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미친 사람이 달려와 당신 얼굴에 대고 당신 인생은 끝났어. 당신은 실패자일 뿐이야 라고 소리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당신은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당신의 생각 속에서 당신 자신이 바로 자신에게 그런 말들을 소리치고 있으며 당신은 심지어 그 말들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머릿속에 당신에게 소리치는 미치광이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이 역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하, 이 역경이라는 녀석이 또 왔구나. 잘 됐네. 내 역경지수 능력을 높일 또 다른 기회군. 자신이 쓸모없고 실패자이며 비천한 존재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당신이 출장을 가는데 길에서 교통경찰이 운전면허증 검사를 위해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때 당신은 지갑과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젠장, 정말 쓸모없군. 어떻게 지갑을 가져오는 걸 잊을 수 있지. 그리고 아내나 남편에게 전화해서 왜 지갑 챙기라고 말해주지 않았냐며 싸우게 되고 결국 큰 소리로 다투다가 출장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본다면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을 잊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하, 이 역경이라는 녀석이 또 왔구나. 잘 됐네. 대처 능력을 높일 기회가 또 생겼군.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정부24 앱에 로그인하여 신분증 제시를 선택하면 운전면허증과 관련 서류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마치고 예정대로 출장을 갈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감정을 격리하십시오. 우리의 뇌는 종종 최악의 상황을 연상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한다고 합시다. 바로 그 전날 밤 당신의 뇌에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대사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당신은 걱정하고 짜증내고 밤새 잠을 설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불안장애 또는 망상장애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신은 책상을 한번 치고 멈춰 라고 외쳐서 뇌의 부정적인 연상을 끊어야 합니다. 혹은 다른 일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코미디 영상을 보거나 음악 한 곡을 듣거나
제자리에서 몇 가지 운동 동작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닉 부이치치는 팔도 다리도 없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말할 수는 있어. 나는 인생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영감을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수많은 중학교,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무료로 연설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백 개의 학교에 전화해서 거절당한 후에도 그는 끈기 있게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한 학교가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연설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많은 학교들이 그를 연설에 초대했고 그의 명성은 점점 커져 마침내 수십 개국에서 강연을 요청받는 국제적인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구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빠진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성장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포기하고 싶은 사람, 캠프를 차리고 싶은 사람, 그리고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등반가를 깨우십시오. 다음으로 천재들의 수련 뒤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밀, 흡공대법. 최고의 고수들의 경험, 지혜, 지식, 능력, 사고방식, 그리고 일하는 방법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고수들을 직접적으로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은 자신이 넘어진 후에야 무언가를 배웁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서 배우며 다른 사람의 재능을 빠르게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막 창업을 시작했다면 이미 성공했거나 성공하고 있는 동종업계 100곳을 찾아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고객이 되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그 분야의 직원이 되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십시오. 그런 다음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성공은 당신의 동종업계를 부지런히 복제하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스승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우리의 출발점이 그들의 종착점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적용하고 즉시 그들을 뛰어넘으십시오. 인생은 당신이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비밀, 화공대법. 흡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년간 실전되었던 화공대법이 마침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돼지 같은 몸이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당신은 사람의 몸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 같은 몸으로만 성장합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베낄 뿐 기본 법칙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시험을 보는데 2 더하기 D는 몇인가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할지 몰라 옆자리 친구 샤오홍을 봅니다. 그녀가 2 더하기 2는 4라고 쓰는 것을 보고 당신은 기뻐하며 똑같이 4라고 씁니다. 이것이 겉모습을 베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빠른 성공 방법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제인 4 더하기 4는 몇인가를 만나면 당신은 다시 당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법칙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가 2 더하기 2는 4라고 쓴 것을 본 후 당신은 그 뒤에 숨겨진 계산 법칙을 연구하고 이해하여 어떤 더 센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법칙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명확한가요?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 관련된 100가지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변화하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요리의 핵심을 이해하기만 하면 100가지 다른 요리의 원리를 파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으로 변신하고 무엇을 만나면 그것으로 변신하며 어떤 것을 만나든 자신에게 유용하게 변화시킵니다. 당신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실패한 원인을 소화하십시오.
당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면 자신과 비교 대조하십시오.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그들처럼 되기 위한 효과적인 길을 찾으십시오.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편들지 마십시오. 인생은 시험장이고 삶의 모든 일은 시험 문제이며 모든 사람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당신이 화공대법에 쏟는 시간은 언제든 큰 보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경험을 흡수하는 것은 축적이고 변화는 반복, 순환, 연마, 진보의 과정입니다. 소화 과정은 보고, 읽고, 생각하고, 듣고,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에서부터 깨닫고, 쓰고, 할 수 있고, 익숙해지고, 통달하고, 정통하고, 변화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학습은 모방에서 시작하여 먼저 베끼고 그 후에 뛰어넘습니다. 진보는 연습에서 시작하여 먼저 완성하고 그 후에 완벽하게 합니다. 성공은 반복에서 시작하여 먼저 빨리 달리고 그 후에 최적화합니다. 세 번째 비밀, 구양신공 대법. 부의 비밀은 사실 매우 간단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를 뿐입니다. 아는 소수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실천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천하는 극소수만이 전설이 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무술책 한 권을 샀는데 이름이 1초 승적 우이 차오셴디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수로 인생에서 이기는 비결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비결이 있다면 단 4글자 장기주의를 쓰면 됩니다. 한 사람이 사고방식을 장기주의로 전환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단지 그 결과가 몇 년 후에야 명확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장기주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가 생활을 포기하고 무의미한 교제를 포기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포기하며 그 과정에서 홀로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와 깊은 사고의 능력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한 가지 일에 대해 훨씬 더 큰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성공한 후에도 당신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보다 고독을 더 잘 견디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장기적인 집중이 뿌리 깊은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을 볼 때 질투하지 마십시오. 10년, 10,000번을 하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어떤 일이든 많이 하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기회주의란 무엇입니까? 항상 한 방에 이기고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어 할수록 돈을 사기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이 보는 화려한 사람들은 모두 그 분야에서 수년간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단지 5가지 방법만으로 성공했고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바로 믿어버리죠. 하지만 빨리 돈을 버는 모든 방법은 빨리 끝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빨리 벌수록 그 일은 기술적 장벽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경쟁 상대를 갖게 되겠습니까? 한 방향으로 깊이 파고들수록 당신의 능력은 더 강해지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과 강력한 장벽을 만들 수 있으며 경쟁자에게 쉽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방법을 알려줘도 당신은 단기간에 모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하이디라오처럼 당신은 마음껏 방문하고 배울 수 있지만 어떤 식당도 그것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깊은 내공을 쌓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깊이 배우고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저는 종종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처음 2년 동안은 이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책 한 권을 진지하게 읽을 인내심조차 없습니다. 성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아니면 20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단 3년이면 됩니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3년이면 완전히 탈바꿈하고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시작이 가장 어렵고 그 후에는 할수록 간단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에 어려운 시점에서 포기하고 여명전의 어둠 속에서 죽어 아침 햇살을 놓치고 맙니다.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과대평가하지 말고 3년 안에 이룰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간단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뚱뚱한 사람을 한 입에 삼킬 수는 없지만 뚱뚱한 사람은 작은 한 입들이 모여서 형성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하기 쉽지만 가장 무서운 힘은 바로 한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조금씩 쌓여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 먼저 위로 자라기 전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사고는 항상 도약하지만 행동은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름길이 드물다는 것을 알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지점에서 꾸준히 축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얇은 종이를 42번 접으면 그 두께는 지구에서 닷가지의 거리와 같아집니다. 만약 51번을 접으면 그 두께는 태양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103번을 접으면 1000억 광년보다 더 두꺼워지는데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보다 더 큽니다. 물방울이 돌을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라 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된 힘입니다. 한 사람이 시간과 능력을 한 지점에 집중하고 꾸준히 지속하면 엄청난 관통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햇빛을 한 점에 모으면 순식간에 사람을 태울 수 있고 물을 한 점에 모으면 순식간에 강판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매일 하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사람, 하는 모든 말이 현재 자신의 성장과 관련이 있거나 미래 자신의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 낭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잘못된 것을 배우느라 먹이사슬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희의 콘텐츠는 인간 본성의 본질을 폭로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고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며 상업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행성에서 비밀을 폭로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인간 본성에 기반한 상업 전쟁 시스템 전체에 접근할 때만이 당신은 진정으로 해안을 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비수를 파악하여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돈을 벌어주며 당신을 먹이사슬의 정점으로 올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